어제의 해가 오늘과 다를 바 없고, 그리고 또 내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가 있는 것은 아니죠. 그런데도 해를 보내면서 맞이하는 이 해넘이,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. 1년을 뜻하는 그 해와 하늘에 떠 있는 그 해가 가지는 일종의 말장난일 수도 있고요. 한 해가 저물면서 덩달아 지는 해는 좀 다른 어떤 날의 해보다도 좀 특별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.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간절한 소원이나 그 염원이 그 속에 담겼기 때문에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. 일몰과 함께 볼 수 있는 사실 아름다운 낙조나 노을, 그 황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한 몫을 하기도 하겠고요. 선역을 붉게 물들이면서 지는 그 해넘이 장면은 마치 숙연하고 장엄한 느낌까지 들기도 하죠. 그리고 또 하늘의 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요. 둥근 해가 서산을 넘어갈 때 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야, 저렇게 빨리 해가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쑥쑥 넘어갑니다. 해넘이 장면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엄청난 장면을, 그리고 그 설레임을 말할 수 없죠. 보통 일출이나 일몰 최고의 장소를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. 물론 바다 참 아름답습니다. 그러나 꼭 일출이나 일몰이 바다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. 골짜기마다 낮게 들이온 구름들과, 그리고 산등성이 능선을 따라서 나무 울타리처럼 펼쳐지는 그런 산골에, 그리고 그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 그런 장면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요? 농촌의 해넘이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것은 아닙니다. 참 장관입니다. 제일 놀라운 것은 서쪽의 서산 근처 붉게 물든 노을의 배경이라고나 할까요? 맑은 날보다 어찌 보면 살짝 구름이 있는 날은 그 구름에 햇살이 비치고 그 황혼이 쫙 퍼져서 더 아름답고 멋집니다. 그 구름이 해를 받으면 그 주황빛으로 물든 그 구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지죠. 멀리 산등성이들 위로 쫙 깔린 주황색의 그 장관,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요? 세상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다니요. 아마 그 뒤로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러한 식물을 배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일몰은 더 아름답게 마련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일몰의 해는 아침에 뜨는 그 일출의 해하고는 좀 달리 무언가 좀 아쉬움 같은 것이 좀 있죠. 아침에 뜨는 그 해돋이가 만약 희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해넘이 해는 왠지 좀 차분하고 정리하는 느낌이 들고요. 일출이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해를 맞이한다면 일몰은 오히려 정숙하고 또는 숙연한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.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일몰이라고 하면 그러한 감정은 뭐 더할 수밖에 없겠죠.
추운 겨울의 해는 또 더 느낌이 다르기도 합니다. 여름이나 다른 계절에 보는 그런 해하고는 말입니다. 저녁 무렵의 해는 낮의 해보다 또 빛이 통과하는 그 공기층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현상도 있죠. 아무래도 그 공기층이 두꺼워지면 붉은색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 비 온 뒤라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. 왜냐하면 그 빛의 산란 작용 때문에 그 해가 더 붉게 보이는 것이니까요. 물론 대기 오염의 물질이 더 많은 때는 아무래도 그 오염 물질로 인한 아름다움도 좀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. 어쨌든 과학적 원리를 생각하면 꼭 맑은 날 노을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,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노을 또는 황혼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지요. 뭐 노래도 많고 문학 작품도 물론 당연히 이러한 주제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저는 문득 그 가수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. 난 너를 사랑하네. 이 세상은 너뿐이야.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, 이런 후렴구가 좀 흥얼흥얼 거려지는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. 그 밖에도 노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은 뭐 어디 한둘이 아니고요. 참 많죠. 뭐 그런 그룹도 있고요. 동요도 있고요. 문학작품에도 물론 당연히 노을을 주제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그리고 그 문학작품에서 표현한 그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정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어휘들을 동원하는지 그냥 놀랄 지경이에요. 해넘이 길이라고 하는 둘레길도 생각이 나고요. 그런 예쁜 둘레길들은 참 이러한 낙조와 잘 어울리는 곳이 많죠. 참 좋은 컨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몰이나 뭐 낙조나 해넘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인생의 황혼에 비유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슬퍼지기도 해요.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몰, 이 낙조의 분위기는 왠지 좀 다르게 느껴지죠. 마치 그 소산을 넘어가는 해가, 그리고 바다 저쪽 지평선으로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해가 자신의 인생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도 그런가 봐요. 그래도 지는 해는 소산을 붉게 물들인다고 하지 않나요? 아직 내 인생이 남아있을 동안 어떤 것으로 물들일 것인지 나름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뭐 한 삶의 방식일 거예요. 드디어 지는 해가 서산에 걸렸습니다. 이 서산에 해가 걸리기 시작한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때부터의 시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훨씬 빠른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거 정말입니다.
가만히 보고 있느라고 하면 그 해가 쑥쑥 그 서산을 넘어 사라지는 것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 금방 느끼게 되거든요. 물론 이때라고 해서 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요맘때에 가만히 그 서산에 해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 실감 날 정도로 아주 해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잠시 멍 때리면서 그 해가 서산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시면 이렇게 해가 빨리 지는 것인가?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번 가만히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시면서 감상해 보시죠. 해가 지고도
한참은 이렇게 서쪽 하늘이 묵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죠. 지구가 둥글고. 그리고 내가 보는 저 끝이 지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, 그러나 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붉은 노을도 사실은 그냥 놓치기 아까운 그런 경치죠. 내일 또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오늘의 해가 또 저렇게 진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.